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캠퍼스 청년연구소를 섬기는 김성희 목사입니다. 우리 최성근 목사님이 뒤에 열면 안 된다 그랬는데 뒤에 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0년 정도 지금 캠퍼스 사역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세 아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는 대학을 졸업했고 마지막 막내는 이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이태원에서 있었 그날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첫째, 둘째 집에 잘 있냐?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때 알았는데 마음이, 청년 사역자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캠퍼스 사역 현장에서 다음 세대 현황 분석입니다. 진단까지는 어렵고 분석 현황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냥 넘겨주시죠. 뒤에서 학원 복음화 협의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학원을 복음화, 우리 국영수 학원을 이렇게 복음화하는 단체가 아니라 캠퍼스 선교단체, 대학을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학원 복음화 협의회입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사역을 합니다. 보스턴 문화 속의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대학생 의식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저를 이곳에 불러 강제로 오게 한 것은 아마 이 내용을 나누게 하고자 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계속 넘겨주시죠. 캠퍼스 선교 현장의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들, 우리 지용근 소장님이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중복되는 것은 넘어가고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인용했던 그 데이터 중에 하나가 제가 학보기업에서 조사했던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령인구 변화의 추계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이런 추계가 현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70년대 학번이신 분들은 당시 대학생들이 20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에 4나 5로 나누면 5만, 4만 이 정도 됐던 시기에 대학을 다니신 거죠. 저는 80년대 학번인데 64만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0년 한번 눌러주시면 2020년 전후로 해서 이제 대학 인구가 이제 역전이 돼서 대학의 입학 정원보다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훨씬 이제 적은 시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이제 눌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교인의 인구 변화입니다. 조금 더 제가 실감난 데이터인데 보시면 2021년 갤럽 리포트에 의하면 22%, 30%입니다. 아까 26%로 아마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30대는 30%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 인구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훨씬 감소되는 지금 추세에 있다는 거. 그 가운데 이제 대학생들이 인구 조사가 어떻게 됐나 눌러주세요. 두 번 더. 여기 보시면 금년에 조사한 8월 달에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14.5%였습니다. 몇 년 전에 대학생들이 너무 대학이 적다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2%밖에 안 된다, 3%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를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그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오키데이터 연구소를 사역을 시작하신 지용군 대표도 그런 괴담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해서 한국 선교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키데이터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그래요. 많이 참여하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2년도에는 저희가 조사했을 때 17.2%였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17년도에는 15%였고요. 올해가 14.5%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무종교 종교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네, 이렇게 많은 무종교층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보시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 개신교가 14.5%, 천주교가 4.9%, 불교가 6.6%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캠퍼스 선교단체는 어떤가? 혹시 한국의 캠퍼스 선교단체, 국내 캠퍼스 선교단체에 사역하는 사역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예측하시나요? 학폭협회는 13개 선교단체가 정회원이 있습니다. 제가 2021년도 성경 논문을 쓸 때 조사해 보니까 13개 단체의 풀타임 전임 사역자들은 2,100명 정도 됩니다. 2,100명. 그 외에 회원이 아닌 선교단체를 포함하면 아마 국내 풀타임 사역자가 2,500명에서 3,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그 단체, 13개 단체의 대학생 여름수련회 참석 숫자입니다. 보시면 과거에 제가 10년 전에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약 한 3만 명 정도였습니다. 실제 인원이. 근데 이 숫자를 다 합치면 약 1,800명, 18,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숫자가 됩니다. 조금 감소한 숫자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음부터는 캠프 선교 현장에서 이번에 조사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한 컷에 한 20초 이상 넘어가야지 제 주어진 시간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활동을 보면 개인 빛이 있느냐 살펴봤을 때 이렇게 있었습니다. 2017년 조사보다는 약간 감소한 추세입니다. 대개 빚이라는 것은 개인 빚, 카드 대출론, 그 다음에 학비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모핑을 썼는데 어제 간사님한테 확인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모핑 시스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약간 제가 준비한 컨셉이 아닌데, 어쨌든 경제 투자 활동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축이지만 보시면 이번에 주식 투자를 의외로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주식 투자를. 그리고 해외 주사, 암호화폐는 말이 많았는데 이 정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관심 있는 투자 영역이 어떤가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지금 크게 10가지 영역을 보는데 경제활동입니다. 관심 있는 투자는 주식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식이. 앞으로 내가 돈이 있다면 투자하고 싶은 게 주식. 암호화폐는 의외로 적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 이제 여전히 가장 대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취업이다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진로와 취업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고민이 뭐냐 질문을 했을 때 진로와 취업 문제가 이렇게 2017년도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학하는 이유에서도 이 취업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휴학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을 때 취업 준비가 가장 높았고요. 자기 전공의 자기 개발, 삶의 진로를 모색하기에, 여기까지가 이제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취업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2017년보다는 비슷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77.6%는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생의 결혼과 연애 성률에 관한 것입니다. 자, 결혼 계획이 있냐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좀 감소되고, 꼭 결혼할 수 있다, 결혼할 것이다 하는 데가 31.1%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50% 정도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인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결혼 안 할 것이다라고 응답하는 숫자가 20%에 가깝게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혼전 임신할 경우에 출산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퍼센테이지도 갈수록 이제 낳겠다는 퍼센테이지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낙태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이죠. 제가 기억하는 통계는 남성과 여성 중에 남성은 낳겠다는 퍼센테이지가 50%가 넘어갑니다. 근데 여성은
80%가 안 낳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전 반드시 손길을 지켜야 한다 4.8%,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가능하다 8.1%,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사이라면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제 응답하는 퍼센티지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성관계 경험을 물어봤습니다. 조금 늘었죠. 이따가 41%, 43.3%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한 거예요, 대학생들이. 물론 대학원생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퍼센티지를 보면 대학원생들이 퍼센티지가 훨씬 높습니다. 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기독 대학생들은 아까 성윤리 의식, 성관계에 대한 의식과 성관계 경험이 어떨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약간 보수적이긴 하지만 큰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거.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대남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좀 했는데 이대남 현상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차이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정치적인 입장은 상당히 좀 보수화되어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2017년도에는 진보적인 생각들이 좀 더 많았는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보수화됐습니다. 그 이유는 형제들이, 남성들이 보수적인 입장을 많이 견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함 현상 중에 이제 여성차별, 양성평등에 대해서 동일하게 물어봤어요. 예전에는 여성차별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래서 남성이 차별받느냐 이런 질문도 이번에 해본 거거든요. 여성차별에 대한 인식은 이렇습니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45.6%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어요. 물론 여성이 차별받는다 할 때 남성은 상대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이 높고, 여성은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차별받는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남성 차별은 어떤가? 남성 차별은 이번에 처음 조사했는데 보시면 심각하다 46.4%, 심각하지 않다 36.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도 심각하다고 응답한 숫자가 30% 정도 됐다는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남녀의 차이가 분명하다. 정치적 입장이나 또 차별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인식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학생들의 거대 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 사회 당면 과제로 꼽는 것이 일자리 취업 문제가 50.2%,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 다음 경제적 양극화 문제, 환경 기후 문제 뭐 이렇게 순으로 나왔습니다. 일자리 취업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의 당위성, 남북 통일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질문 앞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숫자가 갈수록 이렇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이나 민족 의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낮아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까 일부에 나온 통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종교 무관 신자, 명목상 종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 대학생들의 퍼센테이지가 14.5%였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은 불교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2017년도에는 물론 이 샘플 수준은 적습니다. 아까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 중에 어떻게 할 거냐, 신앙을 갖고 싶냐 이렇게 했을 때 갖겠다고 응답한 77명에게 물어봤는데 17년하고 22년하고 비교가 됩니다. 2017년 5년 전에는 기독교가 가장 높았는데 이번에는 불교가 높았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증가했습니다. 17년도에는 28.3%였는데 이번에는 약 40몇 퍼센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41.7%. 그다음에 가정 종교 현상이 여전하다. 높은 모태신앙 비율이 있고요. 14.5%는 대부분이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신앙 다닌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선교단체 참여자들도 기존에 오기 전에 종교가 기독교의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높았습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데 온라인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세대라는 것이 이번 조사에 나타났습니다. 온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참여도와 만족도가 이렇게 비슷했고요. 온라인 수업 선호도도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수업 할 건 할 때 이렇게 찬성한 퍼센티지가 높았습니다. 온라인 제자 훈련의 선호도도 있다고 응답한 수가 높았고요. 온라인 공동체 가능성도 있다고 80% 이상이 응답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여전히 유한 캠퍼스 선교단체인데 선교단체 만족도가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만족이 높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평점은 5점 리커트 조사로 한 건데 평점은 비슷했습니다. 선교단체 미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선교단체의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 이제 아마 이게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해외 선교 참여의 상황입니다. 갈수록 약간 헌신도나 참여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해외 선교사 나갈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이. 이것은 기독 대학생들 대상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졸업 후에 기독교 영역의 사역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이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갈수록 관심이 없다라는 사람이 많은데 약 30% 정도의 인원이 헌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세대, 다른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가나안 이후에 이런 세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우리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강고인데요. 이번 조사, 제가 이번에 와서 쉬는 시간마다 제가 400페이지 정도의 조사 보고서를 분석하느라고 계속 지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나눈 거거든요. 이날 11월 15일 날 이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나온 2020 청년 트렌드 리포트로 저희 체급자로 만들 예정인데, 페이스북에서 학원복음화 협의회나 캠퍼스 청년 연구소를 치면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와 그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